2020년 달라진 선거법과 정책 선거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생방송 TV정보쇼 해피데이 4월의 첫 번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이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좀 지루하다고 느꼈다면 요즘은 이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의 아쉬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올해대로라면 이맘때쯤 개학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쉽게도 개학이 한 번 더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4월 9일부터는 온라인 개강도 시작을 한다는데 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걱정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모두의 건강을 위한 결정인 건 아는데 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부터 개학까지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걸 참 바꿔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선거 분위기입니다. 네. 21대 총선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는 선거 분위기가 참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만남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깜깜이 선거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비대면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누가 나오는지 또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1대 총선 전에 알아둬야 할 모든 것 저와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뽑는 시간,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자격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출마한 수많은 후보들. 어떤 조건으로 뽑고 계십니까? 날카로우신데요. 문상중 씨인가요? 이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나의 원픽 어떻게 정하시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외모 지상주의.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눈물이 좋아. 오, 이 후보 진짜 잘생겼네. 취향이신 분이 있던가요? 이러면 안 내 되죠. 스타일. 이 사람 뽑아야겠네. 그렇지만 정치와 외모는 별개라는 것 알고 계시죠? 후보들이 참 많은데 이거 뭘 봐야 돼 이거는 진짜. 이런 분들 계시고. 잘못된 투표 두 번째 유형.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분은 나랑 같은 학교 나왔네. 이분 뽑아야 되겠네. 선배님. 이런 거에 휘둘리기 쉽죠. 그렇죠. 동네 안 같아? 되죠. 나랑 같은 동네 살아? 이분 뽑아야겠다. 자, 이거 선거가 동네 이렇게 주민은 쉬워요. 동네에서 뵙길 바랍니다. 결정했어 나는. 이렇게 학연, 혈연, 지연 이제 그만. 자, 마지막 3번째 유형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오직 한 우물만 파는 당신. 이 중에서 또 당은 내가 또 찍는 당이 있지. 한 우물만 파잖아 내가 또. 당 결정했어. 묻고 더블로 가. 요즘엔 여러 우물을 파야 성공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등장하셨네요. 과연 어떻게 뽑아야 잘 뽑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정답은 단 하나, 바로 매니페스토입니다.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요? 네, 정책 공약은 후보자가 당선 후 임기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정책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기까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요. 정당과 후보자는 신중하게 공약을 작성해야 하고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될 때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진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니페스토는 이와 같은 꼼꼼한 정책 공약 마련과 당선 후 공약 실행 평가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순환 구조를 말합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4가지가 있어야 진짜 매니페스토 공약입니다. 그럼 매니페스토 공약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 정책을 왜 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정책과 공약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면밀하게 살펴봐야겠네요. 네.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예산을 갖춘 참 공약을 의미하는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공약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입니다. 단순히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발하는 공약들은 실천 불가능하고 또 그것은 곧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산 확보와 추진 우선순위,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을 지닌 참 공약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별 이슈를 모아서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과 밀접한 공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교육, 아파트, 학생 등 우리 지역 이슈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공약을 판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좋은데요. 주민 입장에선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코로나 시국에 진행되게 된 21대 총선. 그런 만큼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투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걱정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투표는 그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선관위는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인한 투표소 방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투표소 방역을 실시합니다. 투표소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 활용하고 발열 체크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니 지나친 우려는 안 하셔도 동선이 됩니다. 다르군요.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국민 행동수칙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관리가 주요 내용인데요. 투표소 방문 전후 손 씻기, 투표소에 올 때 마스크 쓰기, 투표 대기 중에 1m 이상 거리두기, 투표소 안과 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당연한 자제하기 등이 것들이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롭게 투표를 하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손을 깨끗이 소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은 필수. 마지막으로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 비닐 장갑까지 착용하면 끝! 투표 어렵지 않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하네요. 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거나 아니면 치료 중인 경우라면 투표를 포기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 중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이에 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를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비확진자나 신고기간 이후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을 못했어요. 이번 왜? 선거 많은 것이 달라지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만 18세 유권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교생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맞아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라고 해도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선거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단일 선거구였던 춘천이 갑과 을 두 곳으로 나뉘었고요.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둬야 할 건 이번 선거엔 2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 1명씩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은 21대 총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인물을 뽑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한 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회라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펼쳐지는 선거라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보고 온 대로라면 투표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투표하셔도 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철저한 방역은 물론이고요, 투표소 앞에 손소독제, 또 위생장갑, 또 발열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 등을 비치해서 철저하게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준비를 많이 네. 했고요.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신분증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또 발열 체크하고 난 다음에 투표소장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전투표 실시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게 돼요. 방역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발열 체크까지 한 다음에 투표소장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 격리 중이거나 또 치료 중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를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난생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돼서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맞아요. 했을 텐데 우리가 만 18살이면 다 선거할 수 있는 건가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선거권 연령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 19살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를 이번에 할 수가 있고 네. 4월 16일 이후 출생자는 다음번 선거 때 투표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투표를 하게 된 학생들 중에서는 또 누굴 뽑아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총선에 등장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다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각 가정으로 그 투표자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력과 공약이 다 적혀 있는 선거 유인물이 배송이 될 거예요. 근데 미처 그 공약이 적혀 있는 그 유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네. 4월 5일부터 공개가 되는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다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오. 네,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무엇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공약 가운데서도 어떤 점을 유심히 체크해봐야 할까요? 일단 단순히 환심을 사려는 정책은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그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정책들이 나와 잘 맞는지, 우리 지역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 맞는지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거하고 바라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보고 왔던 공약 이슈 지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민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는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별 이슈를 지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민원 키워드들을 그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놓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시면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이 맞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공약 이슈 지도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다 보면 내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선거가 진행되게 된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을 보태는 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란 후보자의 부탁이 아닌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한 표 포기하지 마시고 4월 15일이죠. 투표일에 꼭 투표장에 나아가셔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